냉동 제빵 기술을 개발하신 우리 대표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빵 소개 좀. 네. 이거. 네, 반갑습니다. 예, 강원도 강릉에서 온 최호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 빵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사실 굉장히 수많은 그 제과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빵 전문 회사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사실 그 두 회사를 빼고 나면은 이제 동네 베이커리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보시면 홈플러스나 이제 이마트에 가면 홈플러스 베이커리가 있고 이제 이마트 베이커리가 있는데 이마트는 이제 조선 호텔이 자회사기 때문에 함께하는 정도. 근데 그 두 개는 자기네 매장 안에서만 빵을 판매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어, 그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제 그 냉동 식품은 여러분들이 지금 드실 수 있는 식품 중에서 유통 과정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게 냉동 식품입니다. 냉동 식품이 해동 과정에서나 아니면 상온에서 변질될 우려는 있지만 냉동 상태에서는 사실 한 3년 정도 내지는 10년 정도 돼도 상하거나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10년 된 빵을 굳이 드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유통을 하지 않는 거고요. 사실 좀 실수로 해도 집에 냉동실에 들어있는 제품이 한 10년 된 거라고 하더라도 드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가장 안전한 식품이 사실 냉동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냉동식품은 장점이 굉장히 시장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냉동 상태에서는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고 전 세계 어디든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온에서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사실 방부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방부제가 제가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많이 드시면 좋은 점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방부제 많이 드시는 거 뭐 권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뭐 일부러 미라가 되기 위해서 방부제를 많이 드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선식품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왜 그럴까요? 신선하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냉동식품만큼은 냉동 상태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상태에 유통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누구나 받아서 안전한 온도에서 해동을 하셔서 드시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신선하게 유통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어서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도 빵을 냉동해서 유통할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냉동빵이 유통되지는 않고요. 지금 냉동 생지는 유통이 됩니다. 냉동 생지는 그 제과점들이 빵 굽는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좀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과점 아침에 일찍 가면 빵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사실 지금 냉동 생지를 해서 몇 가지 제품만 거기서 합니다. 나머지는 다 완제품이 오는 거고요. 다 놓고 파는데 몇 가지 제품은 이제 아침에 일찍 구워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거라도 할 수 있는 기술자를 쓰려고 하면 고인건비를 지불해야 돼요. 주인이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프랜차이저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다 할 수 없어서 그걸 사람한테 맡기면 그 친구가 이제 갑질을 하기 시작하면 주인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결국은 다 제하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는 이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수많은 프랜차이저들이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굉장히 잘 된 것 같은데 결국은 주인은
종업원보다도 작게 버는 이런 이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들이 조금 변화를 줬을 때 훨씬 더 좋은 시스템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그게 안 되면, 시스템이 안 되면 결국은 나중에 견딜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금방 배운 사람도 사실 이거 대표선 나가는 것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쉽게 접근하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희 빵 기술은, 저는 이제 원래 제가 빵을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가 전공으로 한 거는, 저는 이제 마케팅이 제 전공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먹거리는 되게 재밌게도, 잘못하면 좀 그거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은 우리 회장님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버시고 돈이 많다고 해도 5시간 정도 지나면 어때요? 시장하시죠. 예. 근데 이거는 북에 있는 김정은이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안 먹고 먹을 걸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우주선에 가는 사람들처럼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양소만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낙이 없잖아요. 식사 아무것도 안 하고 알약 한 3알 정도씩만 먹으면서 그냥 평생 사시라 이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어때요? 열광하실까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맛있는데 몸에 좋은 먹거리만큼은 세상의 끝까지, AI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마지막까지 꼭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 회장님의 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제가 빵을 하게 됐던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이제 서울이 고향이지만 제가 강원도 강릉이라는 곳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강원도 하면 혹시 여기 강원도 분 계신가요? 네, 많으시네. 근데 강원도 하면 강원도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감자의 고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감자바위. 근데 그걸 굉장히 낮게 부른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생산량으로 보면 강원도보다 감자를 더 많이 생산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제주도나 전남 이런 데가 강원도보다도 생산량은 많아요. 그러나 상징적으로는 강원도가 감자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건 뭐냐면, 팔도의 특징을 담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남 진주 가면 뭐가 유명한가? 진주분 계신가요? 경남 진주라는 곳은 가면 뭐가 유명하냐면 딸기도 유명하고, 더 유명한 거는 부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추를 이용한 빵을 만든다고 하면 그 동네 분들도 좋아하지만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청송하면 청송에 사과가 유명해요. 청송은 잘 몰라도. 그러고 또 소고기 하면은 횡성을 굉장히 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빵들 중에 감자빵을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최초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자로 빵을 만드는 모든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 그래서 감자를 무려 저희는 60%를 사용해서 빵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감자, 그 다음에 한우도, 횡성 한우를 넣고 한 한우빵도 제가 만들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전국에 유명한 것. 그러면 대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 옆에 보면 또 부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죠? 부여는 뭐가 유명하냐면 메론이 유명해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지자체들이 자기네만의, 근데 그닥 유명한 거는 자기네 동네들만 생각해요. 그게 농업의 가장 이제 단점일 수 있는데, 동네에서만 유명하지 소비자들은 몰라요. 그죠? 관심 없어요. 소비자들은 진천 가면 진천 생거쌀이 유명하다고 태진아를 홍보해서 막 하긴 하는데, 수도권 분들이 잘 알까요? 수도권 분들은 뭐를 아냐면 여주 이천쌀이 최고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오대쌀.
철온 5대쌀이라고 해서, 근데 철온 5대쌀이 수도권 사람들이 먹으면 일주일 먹을 양이에요. 그리고 여주 이천쌀은 약 25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수도권 사람들이 먹는. 그런데 경북 상주라는 곳은 굉장히 작은 도시일지 알지만 그 동네에서 나는 쌀을 수도권 사람들을 먹이면 60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안 알아줄까요? 누가 유명하게 홍보를 못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홍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 또한 제가 빵을 만들면서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홍보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만든 게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하더라도 제 입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예. 그래서 이걸 함께 누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아무리 유일해도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예를 들어서 뭐 대전에 있는 베이커리는 대전만의 색깔로 할 수 있는 거고, 그 옆에 있는 동네는 그 옆에 있는 동네의 색깔을, 그러면 딴 동네에서 굳이 흉내를 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의 색깔이니까. 그렇게 전국적인 체인점이 된다고 하면 또 체인점들끼리도 굉장히 상호 효과는 높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누가 금방 그걸 뛰어넘을 수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할 듯 하지만 지금 앞으로는 점점 어떻게 변화갈지는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제품은 그 역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과나 이런 것들은 대를 이어서 왔기 때문에 그걸 유지해야 되지만, 베이커리의 역사와 전통은 어디가 있죠? 서양입니다. 서양. 우리나라에는 역사와 전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게 역사이고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여기 회장님이 만들면 이제부터 역사와 전통을 새로 만들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야가 훨씬, 근데 뭐 약과 한과 뭐 약밥 이런 건 하면 생뚱맞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거는 오랫동안 한 분들의 그거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새로운 걸, 남이 하지 않은 걸 만들면 지금이 1세대고 최초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빵 얘기하다가 곁길로 간 것 같지만 빵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 왜냐하면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잘 모르지만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층이 어떤 세대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40대부터 10대까지가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세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제일 돈을 잘 쓰는 세대는 사실은 엄마입니다. 엄마. 네. 엄마가 내 새끼한테 쓰는 돈을 제일 잘 씁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게 엄마를 어떻게 공략하냐. 엄마의 마음을 못 잡으면 어떤 마케팅도 성공 못해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 100명 와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 사장님들이 가장 잘하는 건 뭐를 하시냐면, 술 하면 눈이 탁 띄어지시고, 어디 여행 가셔도 주머니를 뭐에 잘 여시는지 아세요? 술만 사오셔요. 예,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여성 고객들 중에서 돈을 써야 되는 부류들이란 걸 명확하게 짚고 간다고 하면 굉장히 앞으로 미래가 좀 밝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설명을 잘 하시죠? 예.